네, 시장의 흐름이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오르는 것 같았다가 다시 가격을 반납했다가 워낙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속도가 빠르고 또 온도차가 크다 보니까 이 지켜보는 사람들 참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거는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5만 6천 달러 위로 올라서려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뭐 갈 길 멀다라는 거, 특히 주간 종가가 이 5만 5,800달러 부근에서 마감이 됐다라는 거, 우리가 조금 바라고 기대했던 어떤 목표치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분석가 맥스 같은 경우에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주간 캔들이 6만 달러 아래에서 마감이 됐다. 올타임 하이 대비 27% 지금 급락을 한 상황인데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큰 조정을 기록을 했다. 15,500달러 이후에 이 상향 추세 라인을 본다라면 다음 중요 지지 라인은 이 44,000달러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가진 않겠지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또 그어보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15,500달러 부분에서 추세 라인이 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약간 조금 어이없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부디 한 55,000달러 중반 정도에서 이번에 특히 53,000달러 정도를 바닥으로 확인을 하고 좀 반등세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가면 갈수록 더 짙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사이클이 정확하게 과거처럼 반복되진 않지만 거기에는 종종 리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에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면에서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비슷해요.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리듬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반등이 나오면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급락이 나오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강세장 전체 국면을 통틀어서 봤을 때도 중간중간 의미 있는 급락장이 펼쳐졌다라는 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 아닐까, 다시 한번 이 포물선형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이 대규모 매도세 이후에 일간 차트에서 강세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됐다. 지금 현물도 프리미엄 거래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6만 달러 위로 다시 돌파를 하게 되면 상황은 훨씬 더 나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젤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조금 기대가 되는 포인트 지점, 이더리움 현물 ETF S1이 지금 승인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 실제 출시 기대감을 등에 업고 지금의 어떤 약세 국면에 있어서 반등 모멘텀이 꽤 선명하게 이더리움 중심으로 나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기대감이 좀 깔려 있습니다. 매트릭스 포트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 이 19B4 승인 이후에 이더 가격이 20% 상승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 S1을 승인 받을 경우에는 이더리움 가격 반등 가능성 충분히 자리하고 있다, 이런 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엄청난 급락장을 겪으면서 사실 왜 이렇게 매번 당하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한다라는 게 이제 패닉셀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겠죠. 사실 현물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만 조금 단단히 먹게 되면 굳이 패닉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경험이 충분히 쌓인 분들은 다 직관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신규 진입을 하신 분들은, 처음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고점 대비 27% 하락이면 꽤 크죠. 멘탈 털리기 충분한 어떤 숫자이기도 하고, 이번에 사실 5만 3천 달러까지 이렇게 빠르게 급락세가 나와 줄 거라는 거, 사실 마운트 곡세는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었지만 독일 정부 매도세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조금 좋지 않았었는데 암호화폐 투자자의 95%가 손실을 본다라는 분석가 다미 디파이의 분석과 어떤 설명이 상당히 재미있어서 이걸 좀 재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나는 왜 손실을 보는 걸까? 나는 왜 급락장에서 패닉셀 행렬에 동참을 하는 걸까? 이런 부분들 초보자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생각해 보셨을 법한 그런 질문인데, 과연 시장 조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시장 조작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번에 우리가 경험을 했던 이런 수준의 급락장은 이번 강세장 전반 내년까지 통틀어서 몇 번 더 올 것이기 때문에 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시장 조작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우리는 과연 어떤 방식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조작이라는 거, 가격과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수요와 공급이 왜곡이 되는 거죠.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시장 조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 8, 9가지 정도 우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펌프 앤 덤프, 좀 익숙한 개념일 겁니다. 이 펌프 앤 덤프, 이건 암호화폐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끌어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작자들이 거짓 정보를 퍼뜨려서 구매자들을 유인하고 가격이 오르면 매도해버려서 가격이 폭락하고 다른 구매자들이 손해를 보게 만드는 거죠. 이 펌프 앤 덤프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매우 흔한 조작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소규모 암호화폐에서 자주 포착이 되고, 조작자들이 소셜미디어 또 포럼 등을 통해서 특정 암호화폐가 급등할 거라는 거짓 정보들을 꽤 그럴싸하게 퍼뜨리고, 투자자들이 이거에 또 팔랑귀를 가진 투자자들이 이걸 통해서 몰려들면 조작자들은 높은 가격에 암호화폐를 팔아치워서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그리고 나서 가격이 또 급락을 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를 의미합니다. 짜증나죠? 두 번째로는 이른바 whale wall spoofing, 이건 큰 가짜 주문을 내서 이 높은 수요나 공급을 시뮬레이션 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고래가 이 큰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걸어서 거래자들을 속이고 가격 움직임에서 이익을 얻는 방식. 다시 말해서 스푸핑은 이 큰 주문을 걸어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고래가 대규모 매수 주문을 내면 다른 거래자들이 고래가 움직인다, 이걸 통해서 가격이 오를 거라고 판단을 하고 매수에 나서게 되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그 주문이 취소가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하고 고래는 미리 사둔 암호화폐를 높은 가격에 팔아서 수익을 얻는 그런 방식, 고래들 잔머리에 놀아나는 그런 방식이죠. 워시 트레이딩, 거래량을 부풀리는 가짜 거래를 의미합니다. 거래자들이 동시에 같은 암호화폐를 사고 팔아서 높은 활동성을 보이게 하면서 다른 거래자들을 유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가격도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워시 트레이딩은 거래소나 개인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서 자신과 거래를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해당 암호화폐가 매우 인기 있다,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고, 가격 상승을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결국 속은 투자자들이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 이걸 조작한 것들이 이익을 챙기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워시 트레이딩이야 한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우리가 또 접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스탑 헌팅, 이건 가격을 스탑로스 주문에 맞춰서 하는 걸 의미하는데, 고래들이 가격을 내려서 스탑로스 주문을 의도적으로 이제 발동을 시키고 그 후에 저가의 암호화폐를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스탑 헌팅은 고래들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서 많은 투자자들의 스탑로스 주문을 발동시키는 방법인데, 스탑로스 주문이 발동되면 이 대규모 매도가 이루어져서 가격이 더 이제 하락하게 되는 거고, 이때 고래들은 저가에 또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가격이 회복되면 고래들이 큰 이익을 얻게 되는 방식, 진짜 이 사이즈 때문에 놀아나는 그런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번엔 포모입니다. 포모, 우리가 이 팔랑귀들이 좋아하는 포모, Fear of Missing Out, 나만 돈 못 벌면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자극해서 매수를 하게끔 만드는 거죠. 거짓 정보를 퍼뜨려서 포모를 유발하고, 그렇게 조작자들이 소셜미디어나 포럼 등에다가 거짓 정보를 올려서 거래자들을 유인하고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거짓 정보로 포모를 유발하는 것은 이 투자자들이 상승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작자들이 허위 정보를 퍼뜨려서 투자자들이 급하게 매수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조작자들은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 방식, 포모.
일단 포모가 와야지 시장이 한번 크게 움직이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FUD, Fear, Uncertainty, 그리고 Doubt. 공포, 불확실성, 의심 이런 걸 조장하는 거죠. 부정적이거나 거짓 정보를 퍼뜨려서 이제 패닉셀을 유발을 하는 건데, 이 FUD를 조성해서 가격을 떨어뜨리게 만든 뒤에 이 조작자들이나 고래들이 저가에 매수를 합니다. 조작자들이 부정적인 뉴스를 퍼뜨려서 투자자들이 공포에 매도를 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면 조작자들은 저가에 매수해서 큰 이익을 얻는다. 사실 이거는 커뮤니티 정보에 너무 많은 정보를 의존하시는 경우에 이 FUD에 놀아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정보가 워낙 이렇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 루머성 정보, 이 광고를 안고 있는 이 네이티브 애드 성격의 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보에 대한 분별력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한 번씩 의심을 하면서 이 정보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자 거래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이 비공개 정보를 통해서 진짜 쳐맞아 죽어도 모자랄 그런 짓을 이제 하는 걸 의미하는 건데, 내부자들이 새로운 파트너십, 규제 변화, 기술 업데이트 이런 정보를 먼저 얻고 나서 이걸 활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특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걸 활용해서 악용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는 거죠. 미리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방식.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진짜 불공정, 시장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 때려 맞아 죽어도 모자랄 행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매수벽과 매도벽을 활용해서 시장을 조작하는 방식도 흔히 접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특정 지점을 넘지 못하게 큰 매수 또는 큰 매도 주문을 내는 건데, 이게 다른 거래자들에게 심리적인 장벽을 만들어서 거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매수벽과 매도벽이 이 시장의 심리적인 장벽을 만드는 그런 방식. 큰 매수벽은 가격이 특정 지점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큰 매도벽은 가격이 특정 지점 이하로 내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다른 투자자들의 매수 또는 매도 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상황. 고래 조작. 말 그대로 고래들이 대규모 거래를 통해서 시장을 조작하는 걸 의미합니다. 고래가 대규모로 암호화폐를 매도해서 가격을 낮춘 뒤에 다시 저가 매수하는 그런 방식. 고래 조작은 이 대규모 거래를 통해서 시장을 움직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래가 대량으로 매도해서 가격 낮추고 이후에 저가로 다시금 매도하면서 매수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방식. 사실 고래들의 방식이라는 건 거의 비슷한 지점들이 많죠. 이름만 조금 다를 뿐. 그래서 고래인데 마켓 메이커인데 시장을 조작하는 것들, 제일 짜증나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같은 개미들에게는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시장이 이렇게 복잡하고 또 어렵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도 당할 상황이면 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지기도 하죠. 그만큼 개미 투자자로서는 짜증이 뻗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실 원론적이면서도 우리가 매일같이 강조하는 부분, 리서치입니다. 실제 투자를 단행하기 전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리서치를 진행하는 거,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프로젝트이고 팀 구성은 또 어떻게 되고 어떤 혁신을 추진하거나 또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지,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거를 사전에 빡세게 살펴봐야 합니다. 누군가가 매수해도 된다, 매수하면 오른다, 이런 말만 듣고 무지성으로 매수를 진행을 하면 여기에다가 또 이 시장 조작자들의 허짓까지 더해져서 함께 놀아나게 된다라면 그건 투자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의 완벽한 조건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과대 광고 당연히 경계해야죠. 늘 의심해야 하고, 지나치게 과대 광고된 프로젝트, 또 갑작스럽게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에 주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건 당연 사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정 암호화폐에 대한 지나친 홍보, 비현실적인 수익 약속,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이 사기성 프로젝트들이 엄청 많았다. 그래서 이 과대 광고라는 게
SNS나 커뮤니티 위주로 펼쳐지는 경우가 많아서 참 어려워요. 이 정보를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 것인가, 이 정보 수용 능력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에 조금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뉴스와 개발 상황 꾸준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건데, 내가 투자한 프로젝트 지금 상황이 어떤지, 내가 관심 있는 프로젝트가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건지, 투자를 단행했다라면 그 이후에도 이런 것들을 챙기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이 막연하게 시장이 강세장이라고 하니까 내가 사면 오를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장에 들어왔다라면 100점 100패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지피지기가 이 자체가 되지 않는데, 다시 말해서 지피도 안 되고 지기도 안 되고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는데 이게 승리를 기대한다는 거, 이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시장이 상당히 어렵게 어지럽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짚어본 내용들 조금 원론적이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곱씹어 보시면서 나는 과연 어떤 투자 스탠스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강화를 시켜야 하는 것일까. 사실 저도 이게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한 번씩 더 마음을 조금 다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